자,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서입니다. 자, 오늘은 그 한강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이제 이게 한강변을 분석하는 게 주 목적이고, 요즘에 재개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 목적은 한강변 유망 지역이고, 오늘은 좀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왜냐면은, 지역 임장 활동까지 나가서 현장까지 제가 다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요즘에 언론 자료를 한번 보고, 뭐 법률적인 검토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한강변에 있는 지역 분석을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제가 보여주는 시간까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 강의는 진행될 거고요. 자, 언론 자료들 보면은 요즘에 재개발이 굉장히 큰 이슈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안 좋을 때 다 해제를 했다가 지금 좀 조정을 한다 이런 말들은 있지만, 여하튼 간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집값이 오르면은 재개발에 있어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직권 해제한 곳들이 주택 대란 불렀다 이러면서 의원들이 지금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상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재개발 해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뉴스를 한번 찾아보면 순 다 재개발 시동 거는 금호동, 봉천 재개발도 무리한 해제가 논란되고 있다. 이제 재개발 사업 재추진 시동 순 이런 기사들만 나와요. 그래서 직권 해제가 문제가 있었고, 재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다시 지금 지정이 되고 또 추진이 되고 있는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재개발 해제라고 해가지고 아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 페이지가 그대로 지금 나올 겁니다. 오늘 날짜로.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앞으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개발이 그럼 활발하게 예상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한번 보면, 지금 정비구역의 지정은 원래 이 정비구역의 지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하는 거예요. 시장이 하는 거고, 도지사가 하는 거고, 그리고 정비구역의 그 지정권자는 이 특별시장인데, 사실은 제안을 해갖고 올리는 사람은요, 자치구의 구청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죠. 그래서 자치광역시의 군수, 구청장이 이제, 정비 개발을 입안하여 가지고,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정권자, 그러니까는, 최종 결정하는 사람은 시장이지만은, 구청장의 의지가 서울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8조에서, 이거는 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있는 내용이고, 8조에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특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입안은 구청장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처음에 기존의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죠. 처음에 정비구역의 지정은 원래 최소로 지정이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최소로 지정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편입될 수 있는 조항이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정비구역에서 추가 편입되는 것들, 여러분들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추가 편입되는 사례가 나온 그 법 조항 자체가 진입로 설치라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포함하여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제 이 내용이고, 이 조례에서는 보면은, 이거는 이제 서울시 이제 정비구역, 지금 조례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인데, 이쪽에서 이제 보면은 주택 재개발 구역에서는 어떤 곳이 그 주택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법 4조 심의에 따른 경우는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5,000제곱미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은 보통 실층으로 되어 있고, 3종 같은 경우 12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하게 되면은 20층 이상으로 변경이 되잖아요.
이렇게 토지에 대한 용도,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갖고 토지에 대한 용도를 좀 변경시킬 수 있는 최소 면적이 5,000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개발 지정할 때는 보통 5,000제곱미터 이상, 뭐 300세대 이상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건데, 이런 내용은 좀 어렵고 요렇게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요. 요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역 전체 필지 중 과소 필지가 40% 이상인 지역. 이 과소 필지는 뭐냐면은 주거 지역에서는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말해요. 전체 면적에서 하나의 필지, 하나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필지에 필지 중 하나의 셀 단위가 9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이 40% 이상이면은 굉장히 이 작은 주택들이 막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작은 집들이 40% 이상인 지역들, 그리고 주택 접도율이 40% 이하인 지역이 뭐냐면은 4m 이하에 접한 주택들이 전체 정비구역 내에서 40%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로 요건은 4m가 가장 중요한 거고, 4m가 가장 중요한 거고, 대지 면적이 작은 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들이 재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호수 밀도가 60 이상인 거는 뭐냐면은 호수 밀도는 10,000제곱미터, 그러니까 1헥타르인데 100m 안에서 집이 60개가 이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면적, 똑같은 거죠. 집 100m에서 100m에 집이 호수 밀도가 60개 이상 집이 막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소 필지가 모여 있는 거랑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은 필지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접도율, 그러니까 4m 이하 되는 도로가 많은 곳들에서는 정비구역이 앞으로도 지정이 될 수 있어요. 구청장이 입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입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법들은 좀 완화될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면은 이런 데들이 다 재개발이 되면은 뭐 4m가 아니라 또 6m로 바뀔 수도 있고, 호수 밀도도 60이 아니라 뭐 40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완화될 수도 있지만은 현재는 이렇습니다. 현재는 이렇고, 그래서 이런 지역을 잘 찾아보는 게 법을 통해서 이런 지역들을 발굴하고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정비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곳들은 지금 서울시 기본 프리미엄이 3억이 넘잖아요. 3억이 넘고 거기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3억이 넘는 것은 뭐 평가금액까지 더하면은 실질적으로 한 5억 이상의 돈은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프리미엄은 순수하게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전세 같은 거, 물건값에서 전세 금액을 빼고 주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은 순수하게 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최소 투자 금액은 무조건 3억이 넘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좀 소액 투자를 하려면은 정비구역에서 지정이 될 만한 곳들이나 추가 편입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는 것은 아무데나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정비구역이 될 만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직접적으로 개발될 만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미래의 가치는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우리 투자하는 방법들 중에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은 뭐 이주가 하니까 옆에다 투자를 해라. 이주하는 세력들이 막 이사가 오니까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전세값이 올라가고 매매값이 올라갈 거다. 이런 건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면은 이주한 사람들이 다시 또 들어가면 어쩔 건데, 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법률적인 요건을 따져가지고 찾는 것이 투자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에 대한 입안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정비계획을 구청장한테 입안을 하면은 구청장이 결정해갖고 시장한테 올리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데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60%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주민이 구청장한테 입안을 제안을 하고 구청장이 이거를 시장한테 올리면 시장은 이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청장이 대부분 올리면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제를 하느냐 지정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 검토를 하면서 5년마다 한 번씩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기회가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는 구조는 주민이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고 구청장이 시장한테 이제 입안을 하면 시청장이 이제 뭐 나머지 최종 결정 도장을 찍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한강변 투자 유망 지역 자양 3, 4동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한강변. 진짜 한강변 가격 어마어마하죠. 옛날에 이게 우리가 이 동요만 제대로 들었어도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런 동요 있잖아요. 그런 동요의 말만 들었어도 부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투자를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던 애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막 강변 살자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자양 3, 4동을 한번 보면은, 입지적인 부분은, 아마 강북 쪽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강북 쪽에 있어서, 이 한강변에, 이렇게 한강변에 입지한 곳에 한강변에 지하철역이 있는 곳도 서울시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강변에 뚝섬 유원 지역이 한강변에 딱 붙어 있는 곳에 좌우로 있는 곳이 자양 4동과 자양 3동이에요. 그래서 한강변이면서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거의 뭐 입지적으로서는 독보적인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합정역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한강변에 붙어 있는 역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강변에 있으면서 지하철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자양 4동과 자양 3동이고요. 영동대교인데 이 영동대로가요. 강남에서 세로로 지나가는 도로 중에서는 가장 넓은 도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영동대로랑 그리고 한남대교부터 이어지는 강남대로, 이게 이제 가장 강남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도로 중에서는 가장 넓은 도로로 이어지는 곳인데, 건너자마자 가장 비싼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는 고급 빌라 같은 아파트들 자리하고 있는 여기 호텔 엘루이 호텔에서 지금 엘루이 호텔 여기는 빌라처럼 짓고 있거든요. 빌라처럼 짓고 있는데 채당 200억입니다. 채당 200억. 분양 다 됐습니다. 분양 다 됐고요. 참 집이 200억입니다. 예, 그런 게 다 분양이 됐고, 그걸 지나서 지금 3km 정도만 오면은 지금 한전 부지, 현대자동차가 이제 입지할 부지가 3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청담대교를 타고 이제 쭉 지나다 보면 이건 거의 고속화 도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판교까지 이어지는 길이 굉장히 좀 빠르게 또 연결되는 도로이고, 입지적인 부분으로는 정말 한강변 쪽에 있어서, 강북 쪽에 있어서는 최고의 입지를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요. 이 바로 밑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여기 지금 마이스 산업단지부터 해가지고 청담동, 강남에 대한 접근성들은 굉장히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고등학교 다 보이는 게 최고입니다.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 다 보이는 게 다 최고예요. 마주보고 있는 곳이 다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걸로 판단이 되고요. 주변 입지 현황을 보면은 지금 제 설명드리는 이제 소액 투자를 할 만한 곳이 자양 3, 4동인데 바로 옆이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에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5억으로도 지금 힘들죠.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자양 3, 4동의 노후도도 성수 전략정비구역 못지 않아요. 못지 않고 성수동이 되면 당연히 이쪽도 가격이 뜰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먼저 뜨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성수동이 어느 정도 진짜 첫 단추를 끼고 개발이 이제 착공이 들어가면은 관심사들이 여기에 대한 이주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자금들이, 또는 여기에 대해서 분양을 받지 못한 자금들이 아마 자양동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말씀드리는 자양 4동 바로 위에는 지금 시공사 롯데로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가보시면은 이주하고 있어요. 이주하고 있고, 이주하면서 어디든 문제가 되죠. 그래서 철거 연합회에서도 와가지고 지금 상가들이랑 지금 결탁이 돼서 좀 약간, 싸움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현재 이주 중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지금 35층 아파트들이 이제 지어질 예정이고요. 주변에 대한 개발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튼 한번 또, 요 지역을 옛날에 한번 보면은요, 예전에는 이제 구청장이 우리가 재개발을 입안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한강변인데, 한강변에 있어서 지금 자양 3, 4동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했던 곳이에요. 좀 더 크게 보시면, 요 지역만 조금 더 크게 보시면은, 지금 한강변, 여기가 한강변이거든요. 여기가 한강입니다. 여기가 다 한강이고, 여기가 자양 4동이고, 여기는 자양 3동에 아파트들이 있는 곳이에요. 좀 면적이 필지가 커 보이죠? 필지가 크게 있는 데들은 아파트이고요. 여기가 이제 자양 3동이에요. 자양 3동에 지금 이쪽 일부는 재건축을 또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지역들을 한번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노후도 여건은 저희가 사진을 한번 찍어 왔는데 이따 실질적으로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집이 다 직각으로 만나지가 않고 막 삼각형으로 만나고 굉장히 일부 지역들은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도로도 정말로 뭐 좁아가지고 4m 이하에 접한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모든 것들이 개발 여건이 충족되는 곳들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개발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한번 지역들을 보면은 한번 이따가 이제 끝나고 바로 임장 활동 간 것들을 아마 붙여서 방송이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과연 자양동 이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얼마의 값을 한강변에 대한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를 한번 주변 지역을 한번 볼게요. 물론 주변이 더 좋겠지만 이 성수동에 지금 트리마제 전용이 25.32제곱미터예요. 25.32제곱미터면 몇 평이냐면은 8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쵸? 3, 55, 그쵸? 한 8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8평짜리의 가격이 10억 7천입니다. 8평짜리 여러분 10억 7천짜리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방 하나, 거실 겸 침실, 주방, 방 하나, 화장실. 방 하나짜리 10억 7천. 방 하나. 한강변에 있으면은 방 하나짜리 10억 7천이에요. 여기 아크로리버 지금 오늘 날짜로 전용 이제 18평짜리 아파트 24평짜리가 24억입니다. 24억. 한강변에 대한 가격이에요. 또 하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조금 뭐 오래된 아파트 리센츠 전용 27.68제곱미터 8억 5천이에요. 전용 여러분들 27.68제곱미터면은 뭐 잘 감이 안 오시죠? 이게 9평 정도 되는데 이것도 거실 겸 방 하나, 화장실. 이 구조가 8억 5천입니다. 굉장히 세죠. 그쵸? 이게 한강변에 대한 금액이에요. 아마 이게 지방에서 보시는 유튜브 시청자들은 공이 하나 혹시 더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될 정도의 금액이죠. 그쵸? 굉장합니다. 그래서 자양동 가격이 앞으로 여기도 되면은 굉장히 비슷한 금액으로 되지 않겠냐. 그러면 미래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적금으로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적금으로 부자 되려면은요, 아마 지금의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만 제가 보기에는 될 수가 있어요. 소득이 굉장히 남들보다 더 높아가지고 그것을 차곡차곡 모으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겠죠. 근데 남들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재테크를 하지 않고 남 이상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알뜰하게 한번 살았다고 해봅시다. 알뜰하게 한번 살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자, 7천만 원을요, 120개월, 10년을 넣어봤어요. 그래갖고 월 복리 4%. 여러분들 4% 적금 지금 들잖아요. 그쵸? 4% 적금 있습니까? 지금 하여튼 4% 정도로 해가지고 10년을 넣어봤더니요. 10년을 넣었더니 손에 쥐는 돈은 1억이 안 돼요. 7천만 원을 10년 동안 적금을 들어가지고 그 돈을 안 뺏쓰고 복리로 계속 쌓은 거예요. 복리로. 그 돈을 복리로 1년에 4%씩 그 돈이 복리로 계속 쌓아졌을 때 수령액이 10년 있다가 9,900이에요. 저 같으면요 7천만 원이 한강변에 묻어요. 7천만 원 한강변에 10년 뒤에 되면은 9,900은 더 돼 있겠죠. 10년 뒤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적금 들어서 이렇게 부자가 못 됩니다. 10년 뒤에 4% 복리로 주는 게 9,900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건 좀 오래된 신문 기사인데 이제 여야가 한강을 한국의 템즈강으로 만들자고 한 어떤 그런 합의를 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한강변은 여야가 공통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한강변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고 한강변 사진, 한강변에서 우리가 지금 찍은 그 자양 3사동 분석 자료들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양 3사동을 둘러보면서 자양동에 대한 노후도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한강변에 대해서 뭐 뷰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보고 자양 7 재건축 현장도 한번 가볼 것이고 그리고 한강변에 붙어있는 뚝섬 유원지역도 한번 보고 전반적인 자양 3사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동대교를 건너가면서 지금 오른쪽 지금 보이는 데가 지금 자양동.
자양동이고, 왼쪽 편, 저기 왼쪽 편으로 보이는 게 성수동. 저기 새로 지은 높은 빌딩 둥글둥글한 게 이제 성수동 트리마제. 저 멀리 보이는 두 동짜리가 서울숲에 있는 갤러리아 포레. 4m 도로에 의한 접해 있는 도로들. 그리고 차가 양방향으로 못 가죠. 그렇죠? 못 가고. 필지들이 작고, 그러니까는 다들 뭐 집이 다 삐딱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사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집은 이렇게 비켜져서 있잖아. 응? 집이 이렇게 비켜져서 있는 게 사선으로 만났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봐야 되는데 다 반대로 이렇게 희한하게 보고 있죠. 이게 다 집들 모양이 다 이래요. 사선으로 만났거든요. 자, 여기가 한강변이고, 예, 여기가 바로 지금 강변북로예요. 요 길이 강변북로이고, 예, 한강변에 지금 신축 빌라예요. 여기 신축 빌라이고, 여기 신축 빌라이고, 요 바로 앞 동네만 하더라도 한번 일로 따라 보세요. 자양 7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 추진위원회가 이제 이쪽은 딱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곳곳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곳곳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고, 사실 여기가 껴서 같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개발이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입지는 한강변에 붙을수록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신축 빌라 인근에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이제 자양 7 재건축으로 지금 갈 곳이에요. 예. 우리가 앞서 봤던 데보다 좀 노후도는 덜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재건축으로 진행 중일 것 같고, 아파트가 인근에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가 인근에 있어서 조망권은 아까 그 신축 빌라가 있는 쪽이랑 같이 들어가야지만이 재건축에 있어서 이 조망권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고, 진입로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한강변에 붙어 있는 쪽이 훨씬 더 좋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장에서 지금 뚝섬 유원 지역을 가는 길입니다. 현장 바로 나오면 뚝섬 유원 지역이 보여요. 근데 뭐 도보상으로는 한 5, 6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도보상으로는. 그리고 이쪽이 지금 아파트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광진구 쪽에서는 광장동 쪽을 빼고 지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 이 자양 3동 쪽이 학구는 가장 좋은 곳이에요. 광장동을 제외하고는 광진구에서는. 한강변이랑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몇 개 안 되죠? 몇 개 됩니까? 한번 세봐야겠는데 아마 3개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영동대교, 그리고 자양 4동, 그리고 저희가 봤던 데가 지금 이쪽이에요. 이쪽인데, 아까 학군이 가장 좋다고 하던 데가 지금 자양 3동에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곳들, 그리고 저희 매물이 지금 제 손가락 여기인데, 이 바로 위에 여기가 순대집이었어요. 아까 순대집. 요 위가 이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이에요. 전반적으로 자양 2동 쪽에서는 신축 행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토지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 구역에 있어서 얘네들을 빼고 가는 것보다 합쳐서 가는 것들이 훨씬 도시계획적으로는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여기 신축 빌라들 생길 땅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땅이 없으면은 뭐 노후도는 계속 진행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좀 시간 기다리면 한강변에 대해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굉장히 많이 관심 갖던 곳인데, 성수동의 가장 큰 후광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아마 자양동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맞습니다. 일단 한강변 너무 좋습니다. 예. 한강변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한강변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곳들, 그리고 한강변 주변에 입지가 뭐 강남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노후된 곳들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현장이 답입니다.